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지금은 제 방을 전부 다 360도로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컴퓨터 사양부터 방은 어떻게 꾸며야 되고 장비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며 그렇게 한 이유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촬영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신다면은 저를 따라와 주세요. 아직은 방을 막 구경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를 먼저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방을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컴퓨터를 맞추셔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컴퓨터가 중요해요. 처음에 유튜브를 좀 장기적으로 하실 거면은 편집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 편집이 할 때마다 막 고통스러우면은 유튜브 오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어느 정도는 좋은 사양으로 맞춰 주셔야 되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 사양이 AMD 3950X에다가 램은 32기가, 그래픽카드는 2080 Ti입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은 4K 영상을 편집하는데 무리 없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맞추기에는 가격이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FHD 영상으로 나름 괜찮게 편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CPU가 제일 중요해요. CPU는 최소 인텔 기준으로는 i7 이상 가시는 게 좋고, 메모리는 최소 16기가 이상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최소 2060 또는 이번에 새로 나올 3060 이 정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컴퓨터 사양을 체크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모니터, 제 앞에 편집 프로그램이 열려 있죠. 자세히 보니까 모니터가 16:9가 아니고 21:9 모니터입니다. 16:9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편집을 하실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1:9 또는 32:9 옆으로 완전 긴 거 있죠. 그런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양쪽에 스피커가 있어요. 이 스피커는 지금 브릿지에 한 20만 원 정도 하는 2채널 스피커인데 모니터링용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냥 감상용 스피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렴한 막 1, 2만 원짜리 사운드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최소한 한 10만 원 이상 하는 스피커로 사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집하실 때 그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PC 체크 끝났고 모니터 체크 끝났고 스피커 체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고 편집할 준비는 다 되신 거고, 이제 방을 꾸며야 되겠죠? 방을 꾸밀 건데 방을 꾸미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영상의 퀄리티는 음질이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좋은 음질을 위해서는 이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공간에 방음과 흡음 처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방음과 흡음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방음은 외부의 소리가 이쪽 방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거고, 흡음은 내 목소리가 안에서 말했을 때 이렇게 막 튕겨나가지고 막 동굴처럼 울리는 소리 있죠. 그거를 잡아주는 거를 흡음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제 벽면을 보시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차음제로 다 속안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차음제를 먼저 시공을 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페인트 칠을 해서 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음제를 시공하시면은 외부의 소리가 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최대한 막아주는 방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음을 했으면 이제 내 목소리가 동굴 목소리처럼 나오지 않기 위해서 흡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흡음을 위해서는 이런 흡음제가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스펀지 있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 스펀지에 흡음제가 필요한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짝에다가 흡음제를 붙여놨고, 그리고 지금 잠깐 화면을 올려서 천장을 한번 보실래요? 천장에 보시면 천장에도 이렇게 덕지덕지 흡음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카메라를 아래로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바닥에 러그가 깔려 있어요. 이 러그도 소리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닥에 깔아 놓은 거고요. 또 이쪽 카메라 잠깐 저 따라오세요. 이쪽 앵글 뒤로 와보시면, 자, 또 흡음을 위해서
방 한쪽 모서리에 보시면 이렇게 옷걸이가 걸려 있죠. 이거를 괜히 여기다 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흡음을 위해서 이렇게 옷들을 활용한 겁니다. 특히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사되고 울리는 모서리 쪽에 위주로 해서 옷걸이를 여기에다 설치했고, 그리고 이쪽, 요 반대쪽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두꺼운 파카, 패딩 그런 옷들을 이쪽 모서리에다가도 설치해 놨어요. 이것도 다 흡음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돈이 많으시면 여기 다 흡음제 다 바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커튼도 흡음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거든요. 이 커튼이 없다면은 유리에 소리가 다이렉트로 부딪히면서 동굴 목소리가 심해지겠죠. 근데 이 커튼이 있음으로써 소리를 한번 흡수해줘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흡음의 역할에 어느 정도 도움을 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 자연광을 막아줘요. 그 자연광이 좋은데 자연광을 활용해서 맨날 똑같은 색감을 내려면은 항상 똑같은 시간에 촬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부의 빛을 차단해주고 제가 사용하는 조명만을 이용해서 일정한 색감을 동일하게 내기 위해서 커튼을 쳐줬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이동하고, 지금까지가 방음과 흡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것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 카메라의 앵글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저는 카메라를 총 2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에 메인 카메라인 A7M3, 그리고 위에서 탑뷰를 찍어줄 알파 6400, 이렇게 2가지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다 하시면은 요 메인 쓰시다가 탑뷰 찍을 때 이거 옮기시고 뭐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해주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카메라와 렌즈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또는 이미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 구조, 요 정도 방 크기에서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24mm 추천드려요. 24mm 정도를 쓰셔야지 어느 정도 개방감 있이 화면이 찍힙니다. 그 24mm로 찍힌 화면이 궁금하면은 제 다른 영상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탑뷰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파 6400 크롭 미러리스로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 카메라를 켜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방을 꾸미시기 전에 카메라 위치부터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이 영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안을 꾸며주셔야 됩니다. 방을 먼저 꾸며버리고 카메라 위치를 나중에 정하려고 하면은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수정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2번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먼저 픽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뭐 인테리어를 해주세요. 자, 이제 카메라 위치 픽스하고 뭐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조명을 세팅해 줘야 됩니다. 우선 제가 촬영할 때 앉는 자리는 지금 이 의자, 여기에 앉아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이 메인 카메라가 제 얼굴을 잡아주고 상단에 있는 카메라가 탑뷰를 잡아줘요. 사실 이 조명 잡는 건 혼자 하는 건 좀 힘들어요. 혼자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친구나 동생이 있다면은 잠깐 여기 앉아봐 한 다음에 앉혀 놓으세요. 앉혀 놓고 이제 조명을 하나씩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할 건데 우선 메인 조명을 먼저 잡기 전에 백라이트부터 조명을 설치해 줄 거예요. 백라이트는 총 2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쪽에 요거 하나 있죠? 이 2개의 백라이트는 제가 이쪽에 앉았을 때 제 뒤통수와 목 뒤 그리고 어깨 라인 이쪽에 이제 그 조명선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뒷배경과 저를 분리해 줌으로써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 몸을 직접 비추는 백라이트입니다. 이거를 먼저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책상 뒤에 보시면 그 LED 스트립 있죠? 그 길다란 거 그게 지금 쭈루루룩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요 2번째 백라이트는 배경에 색을 입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 몸을 직접적으로 비춰줄 백라이트와 배경에 색을 입혀줄 백라이트를 설치를 먼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백라이트를 하실 때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벽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 색깔의 단색으로 지금 벽지가 다 되어 있죠. 원래는 이런 색깔의 벽지가 아니었어요. 무슨 아이보리 색에다가 막 반짝반짝거리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뭐 줄무늬 막 들어가 있고. 그런데 뒤쪽 배경에다가 색깔 조명을 쐈을 때 색깔이 제일 잘 입혀지는 색상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 색깔로 이렇게 다 칠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카메라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백라이트가 잘 들어갔다. 근데 이런 거 다 확인하실 때 당연히 형광등은 끄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 켜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백라이트가 끝났다면은 화면을 보시고 어디가 좀 심심한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포인트 조명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에서 산 포인트 조명인데 이 조명을 켜면 조금 부족했던 빈 공간이 이 포인트 조명으로 인해서 약간 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도 저는 부족했어요. 여기에 포인트 조명을 두고 나니까 이쪽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포인트 조명을 넣었습니다. 샤오미의 이라이트예요. 색상은 지금 빨간색으로 설정해 놓고 빨간색, 태양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지금 조합을 해서 뒷배경의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자, 백라이트와 포인트 조명을 이용해서 메인 조명을 제외한 뒷배경 주변의 조명 분위기가 세팅이 끝났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메인 조명을 설치해 줍니다. 메인 조명을 켤게요. 자, 메인 조명을 마지막에 설치하는 이유는 메인 조명을 너무 세게 하면은 내가 설치했던 이 뒷공간의 분위기가 이 메인 조명이 먹혀가지고 다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배경을 먼저 조명을 꾸며 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을 설치하시고 내 얼굴에 쏴지는 그 조명의 밝기를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막 내 피부가 하얗게 나왔으면 좋겠어 해서 막 너무 광량을 세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막 열심히 작업해 둔 조명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배경에 조명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메인 조명의 밝기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뒷배경의 조명들이 너무 광량이 약하면은 이 메인 조명을 적당한 밝기로 켤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조명들을 설치하실 때도 약간 광량이 있는 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 메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고독스의 SL60W라는 조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파라볼릭이라는 P90L이라는 소프트박스 파라볼릭을 설치해 놨고, 이게 중요해요. 그리드가 있어요. 이 벌집 모자처럼 생긴 이 그리드 있죠. 이 그리드의 역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뒷배경을 메인 조명이 해치지 않기 위해서 설치한 액세서리예요. 이 벌집 모양으로 인해서 빛이 퍼지는 그 각도라고 해야 되나? 확산 범위를 최대한 압축시켜서 좁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앉았을 때 이 조명이 최대한 제 얼굴 위주로 딱 이 정도까지만 도달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리드예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 뒷배경도 지금 같이 살아나는 거죠.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어요. 360도이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 화면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조명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제 마이크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면에 노출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화면에 노출이 안 되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노출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봤자 입하고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음질이 떨어져요. 반대로 입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최대한 가까워질수록 음질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음질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면에 노출시키는 방법을 택했고요. 그리고 마이크 종류가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다이내믹 마이크 이렇게 두 분류가 있는데 저는 다이내믹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수음 면에서는 콘덴서 마이크가 수음이 더 좋지만 제가 아무리 지금 제 방을 방음 처리하고 흡음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선 부족해요. 여기서 콘덴서 마이크를 쓴다면은 동굴 현상이 이 다이나믹보다는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일반적으로 더 추천을 드려요. 다이내믹 마이크는 이 마이크가 바라보는 방향 위주로 이제 수음을 최대한 이렇게 잡아내 주기 때문에 동굴 현상을 콘덴서 마이크 보다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어의 SM7B 다이내믹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빨간색의 다이나마이트라는 프리앰프 증폭기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이제 XLR 케이블을 통해서 줌 H6라는 오디오 레코더에 입력이 됩니다. 이 줌 H6 오디오 레코더의 장점은 이 마이크에 들어오는 음질을 16비트가 아닌 24비트로 녹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4비트로 녹음을 하면 좋은 점이 나중에 후보정을 먹였을 때 16비트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후보정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줌
줌 H6에 연결을 해서 소리는 여기서 녹음을 합니다. 줌 H6에서. 동시에 이 줌 H6에 아웃라인 단자가 있어요. 이 아웃라인 단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선으로 쭉 해서 이 카메라 오디오 단자에다가 꼽아놨어요. 그러면은 녹음은 이 줌 H6에서 되지만 동시에 이 카메라에서도 녹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싱크 맞추기가 편해요. 여기서는 슈어의 SM7B를 이용해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그냥 영상을 B컷을 따가지고 이제 그냥 더빙을 할 때, 나레이션을 할 때는 최근에 받은 슈어의 MV7을 이용해서 여기서 더빙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자,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에서 딱상용 마이크 스탠드 치시면은 8,000원, 9,000원에 파는 거, 그 저렴한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형광등을 켜고 살짝 이쪽으로 와 볼게요. 자, 지금 카메라를 거치하고 있는 스탠드를 보세요. 일반적인 그냥 삼각대가 아니에요. 요거는 조명 스탠드라고 하는 건데, 저는 조명을 달지 않고 이 조명 스탠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 브레드를 설치해서 카메라를 픽스해 놨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삼각대는 이 높이를 올리려면 이 다리의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조명용 스탠드로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발의 넓이를 어느 정도 좁게 핀과 동시에 높이는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조명용 스탠드로 이렇게 카메라를 거치해 놨습니다. 일단 카메라 위치를 픽스하셨으면 위치를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명용 스탠드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모노포드에다가 프리뷰 모니터 7인치짜리를 설치해 놨어요. 근데 지금 프리뷰 모니터의 위치를 보시면은 카메라 바로 위에나 옆이 아닌 약간 사선, 대각선 뒤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높이도 카메라 렌즈보다 살짝 낮아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딱 이렇게 앉아서 저는 제 프리뷰 모니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치 화면에서는 제가 렌즈를 보는 것처럼 눈동자가 그렇게 나와요. 그 프리뷰 모니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각도를 절묘하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건지 렌즈를 똑바로 보고 있는 건지 이 차이가 나뉩니다. 제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제가 렌즈를 쳐다보는 건 줄 아셨겠지만 저는 저렇게 프리뷰 모니터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7인치로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이쪽에 탑뷰 위에서 찍는 카메라는 여기 5인치짜리 프리뷰 모니터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리모컨을 리뷰를 한다 하면은 이제 둘 다 카메라를 켜서 녹화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제품 리뷰하면서 동시에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장면을 탑뷰를 찍을 땐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메인을 찍을 땐 저 프리뷰 모니터를 보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촬영을 하실 때 배터리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촬영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아서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화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들의 선이 주렁주렁 달려 있죠. 실시간으로 전원을 껴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은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굉장히 선이 많아지고 멀티탭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뒤에 이런 데 보시면 멀티탭 굉장히 많죠. 꼽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약간 이렇게 방이 지저분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촬영할 때 배터리가 이거 언제 꺼질까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촬영을 해요. 이런 세팅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제 다른 영상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봐보시고요. 지금은 잠시 제 방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막 이렇게 돌리면서 천장도 보고 바닥도 보고 옆에도 보고 막 하시면서 내 방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저기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유튜브 촬영을 할 공간을 구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빼먹었네. 제 책상에 보시면은 온도계와 습도계가 있어요. 지금 제 방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습도는 항상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온도계와 습도계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부가적으로 요거는 그냥 제 창고예요. 그냥 케이블 작동산이들 막 그냥 와 갖다 놓은 거고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비디오 삼각대가 있어요. 비디오 삼각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이 리뷰 채널이 아닌 ASMR 채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또 다른 앵글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거치하고 이렇게 보이는 앵글로 촬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ASM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퓨터 팬소음이나 조명에 팬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ASMR을 촬영할 때는 컴퓨터랑 이 고독스 SL60W를 끄고 이런 판으로 된 LED 조명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소음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줌 H6를 이용해서 ASMR을 촬영할 때는 고독스 SL60W는 팬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들어가서 비추합니다. ASMR을 하실 분들은 이런 소음이 없는 조명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인스타 360의 배터리가 거의 없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경을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또는 하고 계신데 방을 리모델링하고 좀 구성을 새롭게 좀 제대로 세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처럼 안 하셔도 되고 더 업그레이드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저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뭐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경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끌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간단한 거는 댓글을 남겨드릴 거고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또 추가로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